자, 이렇게 크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좀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을 다 담아 봤어요.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쓰시던 게 이 HD0라는 거를 쓰 오셨었죠. 이제 레이턴시가 되게 적기 때문에 레이싱 할 때 많이 쓰셨던 제품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썼던 DJI O3 Air 유닛, 그 다음에 DJI O4 Air 유닛 Pro, 그 다음에 유닛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레이턴시가 어떨까라는 거가 아마 제일 먼저 질문하실 거고, 이번 리뷰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레이턴시는 좀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있네요. 즉 기존의 HD0가 540p로 90fps가 나왔었고 14ms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턴시를 안 느끼기 위해서 이걸 써왔고, 디지털에서는 O3를 레이싱에서는 못 썼던 이유가 1080 100프레임 세컨드이긴 한데 30m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레이싱으로 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안 써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O4 Air Unit Pro 같은 경우는 1080 100fps고 디지털이고 화질 깨끗한 건데 15ms가 납니다.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540p보다 거의 2배인 1080p인데 그 다음에 15ms야. 여기 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비교한 영상들도 있는데, 여기서 큰 차이를 다들 못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4 Air 유닛은 그러면 과연 얼마큼 나오냐 하는데, 얘는 20ms예요. 그러니까 O3 부분은 확실히 빠르죠. 똑같이 1080p에 100fps인데 20ms가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당연히 프로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간 기름칠한 느낌,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O3보다는 빠르고 얘보다는 좀 느리지만 어쨌든 꽤 쓸만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레이싱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막 구조물 막 빙글빙글 돌고 하는 그런 김민찬 선수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는 15ms의 또 넓은 화각, 여기 화각이 보면은 화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55도. 하지만 얘는 117.6도밖에 안 돼서 조금 좁은 화각을 보여줍니다. 디자인 네오랑 같은 건데, 그래서 얘는 초광각이 없어요. 초광각, 광각, 보통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는 초광각, 보통, 광각이 있었고, 얘도 초광각, 보통, 광각이 똑같이 155도로 있었는데 얘는 그게 없었다는 점. 그래서 레이싱 할 때는 이제 그런 구조물까지 좀 자세히 이렇게 빙글빙글 도면서 보시려면 155도 그냥 직진만 하시는 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충분히 디지털 레이싱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체 발열로 꺼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 선상에 딱 설치를 하신 다음에 대기를 타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도 세팅하다 보면은 이게 막 이제 막 70도, 71도, 75도 이렇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한 O3 같은 경우는 한 2분 2초 그때부터 이제 과열 이제 나오면서 꺼지려고 하다가 2분 한 40초쯤에 꺼져버렸습니다, 고글이. 하지만 DJI Unit Pro는 3분 27초 정도가 지나야지 꺼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기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더 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3분 40초 때 고글까지 꺼졌습니다. 근데 DJI O4 Air Unit 같은 경우는 1분 43초 때 꺼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1분 43초 때 꺼지니까 한 1분부터 좀 경고가 나오기 시작해서, 얘 같은 경우는 빨리 레이싱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차이가 있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궁금하신 것들은, 그러면은 인치 그 시머스의 그 해상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1분에 2인치 센서를 썼고, 얘는 1에 1.7인치, 1에 1.3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제일 좋죠. 얘가 DJI 아바타 2랑 동일한 겁니다. 얘는 1에 2인치 센서인데 화각이 좁으니까 화질은 또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건 디자인 네오랑 같은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밝은 날씨에 달린 디자인 네오 같은 경우 화질 꽤 괜찮았죠. 그래서 얘도 화질은 솔직히 O3보다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화각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60fps랑 120fps를 4K에서 지원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하지만 O4 Air Unit 같은 경우는 120fps가 없고 60fps만 있다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테나 같은 경우는 얘는 싱글 안테나였고, 얘도 O3도 싱글 안테나였는데,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듀얼 안테나로 바뀌었다는 점. 여기 보시면 듀얼 안테나죠. 그래서 수신거리 테스트하는 영상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확실히 조금 더 수신율이 더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지직거려야 되는 싱글 안테나를 쓰는 O4 Air 유닛이 지지직거릴 때 얘는 그런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분명히 수신율이 더 개선됐다는 게 가장 큰 특이점이고, 이것 때문에 안테나 마운트를 이제 기존에 쓰셨던 거에서는 좀 바꿔주셔야 되고, 제가 3D 프린팅까지 해서 그것까지 바꿔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리는 얼마큼 날아갔냐? O3가 10km였어요. FCC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얘는 15km까지 갑니다. 즉 O4 에어 유닛이 되기 때문에 O4이기 때문에 15km까지 나오는 거고, DJI 아바타 2 같은 경우 고글 3 썼을 때 공식적으로 13km 간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2km 더 날아가요. 그러니까 수신율이 더 좋아졌다. 왜냐면 얘는 안테나가 두 개니까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4에어 유닛 같은 경우는 10k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3랑 같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영상 고글에 얼마큼 더 선명하게 들어오냐 봤을 때 얘는 50mbps였는데 O4 같은 경우는 프로 같은 경우는 60mbps, O4 에어 유닛도 60mbps. 이것도 꽤 괜찮죠. 그래서 되게 선명한 화질이 고글에서 분명히 보이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O3보다는 약간 더 좋은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빌트인 스토리지인데 이제 HD 제로는 없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0기가 정도가 내장 메모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다 이제 SD 카드도 꽂을 수 있었고. 근데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건 진짜 디자인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4기가밖에 지원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날리다 보면 한 영상 하나 정도 겨우 찍을까 말까 할 정도의 용량밖에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찍으면 한 6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한 플라이트에서. 4기가라고 하는 거는 한 영상도 잘 못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한 4,000원밖에 차이 안 할 텐데 이 정도 올리는데 요즘 메모리 가격 하면은 얼마나 원가 절감을 왜 하필이면 여기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더니 SD 카드 꽂을 수 있게 해줬잖아 라고 했지만 O3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O4인데 2025년도에 4기가가 웬 말이냐. 근데 또 반대로 O4 에어 유닛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을 데가 없다고 23기가까지 O3보다 3기가 정도, 한 2.5기가 정도를 더 줬다는 건 좀 특이점이고요. 그래서 얘는 좀 넉넉하게 좀 찍을 수 있는데 얘는 4기가밖에 안 돼서 메모리 카드를 반드시 꽂아줘야 된다는 점이 대단히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가끔가다 메모리 카드 안 갖고 올 때 꼭 있잖아요. 웨이트, 그러니까 무게 같은 경우는 HD 자료가 26.6g, O3가 거의 40g에 육박했어요. 근데 O4 프로 같은 경우는 32g으로 8g이나 거의 줄였어요. 되게 가벼워졌죠.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 O4 에어 유닛의 무게입니다. 8.2g입니다. 근데 여기다 뚜껑을 빼면은 8.2g, 그리고 렌즈 마운트를 넣어주면은 1g이 늘어서 9.2g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사 부분 있었잖아요. 요거가 25.5mm예요. 이게 그 기본적인 규격이거든요. 25.5, 25.5라는 규격을 갖고 전체 크기는 30.5였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25.5의 나사선도 있고, 여기 안에 총 바깥에 25.5, 25.5 by 25.5 나사선이 있고, 그 안쪽에 20 by 또 20, 여기 나사 두 개 보이시죠? 20 by 20 나사선이 규격이 또 있다는 거. 2cm에 2cm죠. 두 가지 규격이 똑같이 있고, 이것도 나사선이 M2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한 나사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작은 나사였잖아요. 근데 M2로 다 통일을 시켜서 이제 드라이버도 하나만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낑겨 넣으면은 얘는 되겠다. 여기 지금 딱 맞잖아요, 그치? 요거 나사. 아니 저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do you see the O4 에어 유닛 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파버 25에는 잘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딱 맞는 거네, 그지? 나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I O3 에어 유닛 같은 경우는 나사를 두 개 갖고 다녀야 됐었어요, 이 드라이버를. 왜냐면은 여기 위에 보면, 상부에 보면은 이 십자 드라이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안테나를 빼려고 하면은 반드시 십자 드라이버가 있어야지만 얘를 빼서 얘를 갈아 낄 수 있고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어서, 예전에 경기공 카이님이 제 거 한강에서 조립해 주다가 이 십자 드라이버 깜빡하고 안 갖고 와서 어떡하지 막 이러는 그런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DJI 지금 O3 에어 유닛을 지금 여기 파버 25에다가 설치했는데, 얘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아까 전에 요 조그만 십자 드라이버들이 있는 데다가 이 작은 드라이버들 4개를 꽂아야지만 여기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에는 이 육각형 일반적인 이 드라이버가 이제 M2라고 하나요? 요것도 같이 있어서 결국은 얘도 드라이버를 2개 갖고 다니는데 되게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DJI O4 에어 유닛 프로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20 by 20 사이즈도 요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5.5 by 25.5도 요거로 다 되게끔 돼 있어서 요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해지고, 분명히 이거는 업그레이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30.5였는데 얘는 33.5로 약간 이 정사각형 크기가 커졌어요. 하지만 이게 더 얇아졌습니다. 이게 13mm고 기존에는 이 두께가 14.5mm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얇아지고 방열판까지 심지어 넣고 더 얇아졌으니까 더
더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근데 약간 널찍해진 건 있지만 3mm 정도가 더 커졌지만 3마이 3mm가 더 커지긴 했지만 더 두께는 얇아졌다는 게 되게 특이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체를 볼까요? 몸체 사이즈는 좀 비슷해지면 내가 낑겨가지고 날릴 텐데, 오, 몸체는 더 얇아졌어요. 오히려 약간, 근데 위에서 보면은 좀 더 커졌네. 약간 위에서 보면은 살짝 커진 느낌이 있는데 더 얇아진 게 있습니다. 카메라 관련해서는 이게 재미난 게 요 폭이 똑같이 2cm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세로 요거 이렇게 많이 마운트를 하면은 요 간격은 똑같다는 게 되게 특이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로 많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 나사 위치도 16mm로 나사가 바뀌었고 얘는 6mm였거든요. 나사도 1cm 정도 가량 위아래로 되게 넓어졌기 때문에 카메라 마운트 프레임을 아예 따로 사주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본 카메라 느낌은 지금 확실히 카메라가 커졌죠. 이만큼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런 느낌이고, 옆에서 보면은 얘는 이따만해졌네요. 야, 이거 이제 기체가 무조건 크기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이거 나사 위치도 바뀌어서 이거 나 어떻게 날려야 되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전선이 밑에 있었는데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갔네. 그리고 방열판도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열이 뭔가 또 많이 발생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도 열이 많이 날 거라는 게 좀 약간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대 1.3, 그 다음에 f2.8로 되어 있구나. 조리개 값이 확실히 좀 커진 게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위아래로 볼까요?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크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2cm거든요. 그 소리는 지금 이게 파보 20 프레임인데, 그럼 얘도 같이 2cm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DJI Pro 요거가 정확하게 2cm라는 점. 그러니까 세로에서 본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정확하게 2cm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규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얘도 똑같이 저 프레임에다가 꽂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이제 파보 20이나 파보 20 프로의 프레임인데 대박, 이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2cm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파보 20 프레임도 들어갑니다. 물론 근데 문제가 이제 옆에 나사 구멍이 안 맞아서 뭐 이렇게 빼다 보면은 이 밑에는 꽂을 수가 없겠죠. 이 위아래 이 규격이 나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규격이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간다라는 또 되게 재미난 점이 하나 있네요. 2cm.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다 참고하세요. DJI O3 Air Unit이랑 그 다음에 DJI O4 Air Unit Pro의 비교 영상입니다. 근데 재미난 점은 요 간격이 똑같이 2cm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렌즈가 더 커져서 아바타 2 사이즈의 카메라가 됐지만, 그래서 해상도는 더 좋아졌지만 요 폭은 똑같이 2cm에 맞춰놨다는 거는 좀 특이점이네요. 다 차이점은 근데 뭐냐면 이 측면에 요 이제 그 나사의 간격이 6mm 간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6mm였는데 얘는 자그마치 1.6cm 정도, 그러니까 1cm가 더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요 프레임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DJI O4 Air 같은 경우는 규격은 똑같이 25.5 by 25.5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나사선이 여기 똑같죠. 요거의 25.5 요거가 똑같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근데 20.0 by 20.0은 없습니다. 어쨌든 25.5 요 규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크게는 여기 나사 사이즈가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네요. 여기 그죠? 보이죠? 3cm by 3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께가 6.1밖에 안 돼요. 이거 대단하죠? 이거 막상 만져보면 그냥 AIO 보드만큼 아주 얇은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겨우 그만한 사이즈가 4K 영상을 1080에 100fps에 10km까지 간다는 거가 이거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면서 이렇게 했었을까?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DJI 네오에 쓰여있는 카메라랑 동일한 카메라가 쓰여져 있고, 여기 이렇게 케이싱이 따로 별도로 들어있어서 꽂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요거의 폭은 14예요. 아까 전에는 얘는 폭이 20mm였잖아요. 얘도 20mm였고 얘는 14mm에서 더 얇아졌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파보 20 프로에다가 설치한 DJI O4 Air Unit을 위한 3D 프린팅 프레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블랙
퍼플을 저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그니처로 보라색과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었는데 컨셉은 어떤 그런 거북이 같은 컨셉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3인치용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얘는 2인치 언더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마이크로 FPV 시장 쪽이 꽤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FPV에서 나오는 AR 시리즈들 있잖아요. 걔네들에 이제 적용해서 쓰면은 디지털 고글로 실내에서 되게 재미나게 이제 날릴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포 유닛이 3셀까지네요. 아, 4셀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신기하네요 이게. 4셀하면 터지는 거예요? 터져요. 프로는 아. 6셀인데 아, 프로는 6셀까지 네, 되는 거. 2셀에서 6셀인데 신기하네요. 3셀까지네. 네. 4셀 쓸 수 없네. 그러면 네. 파보 20 그 4셀로 개조한 사람들 못 쓰는 거네. 그렇죠. 또 BEC를 따로 달거나 그래야 되네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항이라는 게 작다고 했잖아요. 그 내압 전압이 있는데 내압 전압이 크면은 그만 크기 작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들려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내압이 작은 걸로 나머지는요? 저항이나 뭐 그러니까 저항 같은 경우도 막 25V까지 견딘다. 이런 주파수 뭐 자동 직동 네. 주파수 그런 거는 주파수가 신기한 게 여기도 지금 5.17에서 5.22 쓰고 있고, 네, 그리고 5.8GHz 쓰고 있네요. 네. 그리고 뒤에 출력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 경우 지금 여기 3셀까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6셀 쓰시는 분들은 쓰시려면 BC를 쓰셔야 되는데 BC가 뭔데? 그러니까 전압을 낮춰주고 5V나 12V 이렇게 낮춰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설명이 써져 있잖아요. 아, BC 출력. 네, 10W로 맞춰야 된다고 하네요. 초과해야 된다고. 네, 전력이 뭐 1A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10W 초과. 프로 유닛의 경우는 13.5W. FC도 지금 이제 지원이 안 되는 FC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래요? 네. FC도 다 BC가 달려 있는데 요즘 다 2A가 넘지만 뭐 안 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 거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못 쓰겠네요. 네. 프로 유닛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출시될 때 33만 3천 원이었는데 요즘 뭐 할인해서 26만 원 정도 하긴 하는데 얘도 똑같이 33만 3천 원에 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건 O4 유닛의 가격 13만 4천 원밖에 안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놀랍죠. 3분의 1 가격이에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FPV에 거의 완전 대중화가 될 것 같고 커스텀 FPV 시장이 완전 대중화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FPV 하다 보면 솔직히 이 O4 유닛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10km 날리면 충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렇게 멀리 날리지 않습니다. 저처럼 롱레인지 절대 안 날리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선수같이 날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15ms 필요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ms면요 충분하고, 솔직히 O3로 해가지고도 저는 그때 수상을 했었잖아요, 동네장에서. 20ms면요 솔직히 거의 차이 못 느끼지만 약간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다, 그 정도지. 솔직히 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쪽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HD 제로보다 이 구린 화면보다 훨씬 선명한 화질을 쓰던 유닛이 겨우 13만 4천 원이면 이제 커스텀 키트 제작하는 단가 가격도 확 낮춰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랑 그다음에 프로 때문에 2025년도는 완전 디지털 레이싱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커스텀 FPV 시장이 정말 커지는 시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뷰를 한 윤군이었고요. 만약에 이 정보가 괜찮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가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FPV를 시작하려면 입문을 하려면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계산기 꺼내지 않으셔도 되게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DJI 4 유닛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14만 4천 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가격이 나왔어요. 거의 기존 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이라고 할까요? 14만 4천 원이 이제 출시가 됐고, 되게 놀라운 점은 기존 아날로그와 다르게 정말 고화질의 4K에 1080p로는 그 다음에 100프레임 per second를 고글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리고 10km까지 날아가는 이 작은 부품이 13만 4천 원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보급형 고글인 N3 같은 경우 29만 8천 원. 이것도 정말 가격이 싸게 나왔죠. 보통 고글 가격이 막 한 70만 원, 75만 원 하는데 얘도 거의 가격이 3분의 1 가격, 뭐 아주 싸게 나왔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20만 9천 원이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13만 4천 원, 29만 8천 원, 그 다음에 20만 9천 원을 합치면 64만 1천 원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FPV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64만 1,000원 정도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우리 아이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을 때 아니면은 뭐 전교 1등을 했다든지 올 100을 맞았다든지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일 때 부모님들이 사주시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에요. 솔직히 막 110만 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듣지도 않을 텐데 60만 원대라 그러면은 그래 한번 나도 하면서 애들도 사줄까? 라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한테 사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쓰는 우리 아버지들 그런 분들이 이제 2025년도에는 이제 시장에 많이 진입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공원에서 날리고 있으면 많은 그 아버지분들이 아이들과 와서 물어보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서 혹시 이건 돈 얼마나 해요? 얘는 다 하면은 모르겠어. 이거 고글까지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은 한 150? 150 정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제품명 혹시 뭐예요? 이거 그럼 이제 자신 있게 한 64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레임 사면 한 70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저 가격이고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FPV를 날리시는 분들, 즉 레이싱을 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디지털로 좀 선명한 화질로 하면서 아날로그만큼의 어떤 레이턴시, 즉 내가 손가락으로 컨트롤러를 조정을 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그 차이, 그 지연율이라고 하죠. 레이턴시가 좀 빨리빨리 돼야지 제가 착착착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DJI 고글 3를 사셔야 합니다. 고글 2 쓰시는 분들께서도 DJI 고글 3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 여기에 풀 성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DJI 유니 프로 같은 경우는 15ms죠. 그러니까 HD 제로가 14.1ms인가 상당히 빨라졌고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이번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려면은 75만 원짜리 고글을 사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DJI 4Air 유닛은 20ms까지 나오는데 기존의 O3의 30ms보다 더 빨라요. 20ms면 상당히 빠른 겁니다. 아날로그에도 막 한 20ms 대가 나오는 그런 고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75만 원짜리 고글을 사야 된다는 점. 즉 레이싱을 하실 거면은 프로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O4Air 유닛 같은 경우는 한 11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가격들이니까 잘 보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냥 O3로 할래라고 했을 때 O3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대 사이가 되면은 날려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종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25년도부터는 상당히 좀 이제 재미난 FPV 시장이 좀 열릴 거라는 저는 상상이 됩니다. 되게 즐거운 2025년도, 그 다음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예상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윤군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HD 제로로 일단 이게 14ms가 나오니까 저거로 먼저 촬영을 해서 날려보고 그럼 여기 수신기도 HD 제로 사거의 수신기인 거지. 이것도 HD 제로고 이것도 HD 제로. 얘는 혹시 몰라서 웍스네일 하나. 웍스네일도 갖고 왔고 그럼 HD 제로 기체로 한번 일단 먼저 한번 날려보고 그 다음에 HD 제로 고글로 한번 그거를 먼저 체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 거로 한번 또 같이 비행을 해보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수신기까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외장하드 배터리. 자, HD0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장착. 조종기를 켜고 있습니다. 자, 출발 전에 얘는 HD0가 들어간 6셀 맞죠? 네, 있어요. 5인치 기체. 한번 얘와의 뚠뚠이님이 HD0를 이제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얘가 여기서 느껴지는 레이턴시와 새로 나온 DJI O4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 궁금하네. 비슷할 것인지 얘가 여전히 빠를 것인지. 세팅 중. 자, 출발했습니다. 오, 잘 날고 있어요. 휙휙 잘 날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레이턴시 체크를 이렇게 샥샥 하면서 한번 느껴보고 있어요. 과연 저게
우. 자, 이런 레이턴시가 과연 이번에 DJI가 만든 O4 Pro가 이 정도 나올까요? 제가 지금 14ms/s고 그 다음에 DJI O4 Pro가 15ms/s,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라이트가 20ms/s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DJI O4 Air Uni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트죠. 라이트란 말은 안 쓰지만 어쨌든 O4 Air Unit을 바로 이어서 지금 5인치 기체 HDJ로 이어서 바로 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적응하는데 좀 시간. 네, 좀 날려보세요. 지금 이제 O4 에어 유닛이 장착된 비행기를 드론을 지금 날려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차이가 있을지, 레이턴시가. 이거는 이제 체감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이고 제일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느끼는 게 생각보다 꽤 정확하거든요. 체감한다는 게. 지금 잘 날리고 있어요. 슉슉 돌고 있고. 한번 가서 소감을 물어볼게요. 뭐 느껴지는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느껴지네요. 아, 느껴져요? 얘는 어떻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스틱의 움직임과 어. 갱신이 약간 HD 제로로 날릴 때보다는 확실히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딜레이가 있다. 왜냐면 얘는 지금 20ms/s거든요. 아깝게 13ms/s였다고 하면은 얘는 조금 느리긴 해요. 역시 체감을 하네. 혹시 뭐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 기능인가요? 모드? 뭐 레이스 모드라든지 뭐 아, 이렇게 흔들어봐도 어. 이 스틱 반응과 화면 갱신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 차이가 있다. O3 그 백프레임으로 날릴 때 느낌하고 거의 같은 느낌? 그래요? 알았어. 일단 화면 나오니까 거기서 그 녹화 버튼을 먼저 눌러줄래? 그럼 녹화 버튼이 누르면 화면 녹화도 같이 되는 거거든. 고글 화면 녹화. 그 다음에 네가 전송 들어가서 레이싱 모드 거기 좀 들어가 봐줘. 켰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고 켜져? 누르면 창이 하나 뜨고 이네이블 누르면 아, 켜진 거야? 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날려보자. 그러면 밑에 채널이 어, 또 선택할 때 쭉 나오거든? 어떻게 나와? R1부터 R8까지 그럼 채널 1번부터 채널 8번까지 나온다는 건가? 레이싱하고 똑같이 아, 그래서 8명까지 된다는 게 그 얘기구나. R1을 일단 선택해 놓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날려보면은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면 꽤 재미난 차이점이 느껴지겠다. 비행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 이제 레이싱 모드라는 거가 지금 구글에서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송에 들어가서 그걸 설정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비행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턴시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20ms/s가 라이트에서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HD 제로가 14ms/s라고 하니까 뭐 20ms/s면 나쁘진 않죠.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아바타가 40ms/s였거든요. DJI PB가 한 30ms/s인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분명히 한 2배 정도 빠른 겁니다. 어때? 찍찍한 부분? 레이턴시가 HD 제로급도 안 느껴지네요. HD 제로급은 안 느껴진다. 제로급으로 안 느껴져. 그래? 여전히 이게 거의 레이턴시가 없어. 그러니까 HD 제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러면 되게 괜찮은 거네? 아까하고 딱 차이 나는 게 어, 이렇게 흔들어 보면 어, 이제 스틱이랑 화면이랑 어. 거의 일치해서 반응하는 느낌. 아, 진짜? 그러면은 이 정도면 뭐 아주 뭐 진짜 세계적 선수 아닌 이상 거의 차이점 못 느끼면서 날릴 수는 있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치? 그리고 지금 HD 제로랑 딱 차이 나는 게 여기 광나루 끝쪽에 음영쪽이 있거든. 음영쪽이 있는데 거기서도 화면이 깨끗하게 나가니까 HD 제로는 좀 지지거렸는데? 많이 지지거려. 아, 그럼 얘는 그러면 꽤 괜찮다? 어디? 거기? 거기? 아, 그 코너, 코너 부분 있잖아요. 저 나무 바위 밑에. 저기가 좀 지지거리는 데인데 잘 나온다고 합니다. 신호도 그러면 더 괜찮고, 화면도 깨끗하고, 그치? 자, 나 저쪽 가서 찍어볼게.
이거 되게 재미난 현상이네요. 레이턴시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막 지지지직 하면서 이렇게 날려보고 있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일부러 막 이렇게 휙휙휙 휘저어보면서 지금 날려보고 있는데 거의 뭐 잘 나온다고 합니다. 오, 레이턴시가 이제 안 느껴진다. 이게 근데 이게 20ms/s가 이 정도면 프로는 15ms/s니까 훨씬 더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긍정적이다. 여러분 이걸 제일 기다리고 있으셨잖아요. 다들 레이턴스가 어떨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오늘 어쨌든 어느 정도 증명을 좀 해보네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우후, 돌아옵니다. 꺼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해보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얘로 날렸었거든요. 파버 20에다가 DJI O4 에어 유닛을 날렸었던 거고, 이번에는 파버 25에다가 세팅한 DJI O4 프로 에어 유닛을 지금 이제 연달아서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5ms/s니까 레이싱 모드로 들어가면 얘는 그럼 거의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과연 뚠뚠이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얘도 아밍 똑같고 바로 띠딕 하고 잡힐 거 아마.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화면이 안 잡혀. 고글에서 O4 프로 유닛을 설정 골라줘야 돼. 지금 라이트로 돼 있, 그냥 O4로 되어 있으니까 O4 프로 있지. 그러네. 그거 골라주고 좀만 기다리면 아마 띠딕하고 아마 연결될 거예요. 됐죠? 불 들어왔어. 이제 되는 거야. 보입니다. 오케이, 똑같습니다. 그 비행 방법은 똑같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죠. 레이스 모드를 한번. 그렇지. 전송 눌러가지고 녹화 버튼 눌러놨어? 눌러. 오케이. 그럼 걔도 레이싱 모드가 지금 꺼져 있어? 꺼져 있어. 나 완전 헛수고 계속 하고 있었네. 쳤고 채널은 반 1번. 총 8명까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서에 써 있더라고. 간섭도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전파 잘 나올지. 자, 얘는 좀 빠릅니다. 일단 첫 비행이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좀 하면서 제가 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날고 있는 거는 파보 25고요. O4 DJI O4 프로 에어 유닛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고 있고요. 파란색 모양.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것 같아요? 얘는? 레이턴시가 거의 안 느껴지네요. 레이턴시가 거의 안 느껴진다? 그럼 어때요? 아까 HD제로,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체감은 아니지만 레이턴시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긍정적이네.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겠네. 레이싱 쪽도. 다른 것보다 네. 화면이 엄청 화사하고 이쁘게 선명하니까. 색감이 엄청 이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얘가 DJI 아바타 2랑 같은 렌즈니까 화질도 확실히 더 선명하게 잘 보여. 구글에서. 그치? 아까 라이트인가요? 아니면 라이트. 그치? 화질 선명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치. 걔는 네오랑 같은 거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네.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 그 옆에 그 60mbps로 나와요? 40. 40? 40이고 좀 가까이 와도 40. 궁금하네. 그거 레이싱 모드를 바꾸면 뭐 60mbps로 올라가나?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좀 이따 한번 해주세요. 어우, 잘 나. 못 달리겠네요. 왜요? 저
레이트가 저하고 뭐 달라가지고. 아 레이트가 그치. 일단 컨트롤러 자체가 그냥 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익숙해지면 근데 또 괜찮을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냐? 저기 있다. DJI 4 Pro가 지금 날고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거의 안 느껴진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지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싱 모드로 바꾸면은 총 8명이 동시에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전파 간섭도 잘 생각해서 디자인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존에 하면은 막 항상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좀 건너뛰어서 했잖아요. 그래도 막 전파 간섭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렇게 날리면은 어떻게 될지가 좀 돌아옵니다. 오케이, 꺼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HD제로 한번 바로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체감. 처음에 아까 HD제를 하고 그 다음에 O4를 날리고 O4 프로를 순서대로 날리고 다시 HD제를 순서대로 좀 날려보고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차이가 있을 건지. 얘는 14ms, 아까 거는 프로는 15ms. 화질은 더 좋았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HD제로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우, 속도가 빨라. 와우, 소리가 다릅니다. 와우. 재밌죠? 이렇게 HD제를 바로 비교해보고. 오늘 컨텐츠 되게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리뷰 중에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어쨌든 디지털 레이싱 시장도 빨리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보면 뭐야? 지직. 그래, 거기가 지직거리는 데지? 보시면 저쪽으로 하면 되게 지직거리는 데인데 뭐야, 지직거리죠.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지. 그게 되게 큰 장점이네요. 저기는 어쨌든 나무가 많고 지금 철망 뒤로 가고 나무 여러 개 겹쳐가지고 나무에 수액들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지직거리는 느낌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DJI 쪽 O4 프로 쪽이랑 O4에서는 저런 현상이 없었다. 되게 큰 강점이죠. 재밌어요. 이렇게 날고 있는 장면. HD제로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로 있는 O4랑 O4 프로를 날리고 다시 한번 HD제로 방금 날렸잖아요.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어땠어요? 일단 HD0는 확실히 그 손끝을 따라오는 화면 이게 좀 편안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또 익숙한 느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 노이즈를 제외하고 얘기해보자면 그래서 그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O4 프로 같은 경우에 그냥 O4는요? 조금 O4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약간 뭐 화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약간 지금 역체감을 해봤잖아요. 그치. 그때랑 비교하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는 20ms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네. 얘는 14ms고 프로는 15ms니까 그럼 되게 괜찮다. 어떻게 디지털 대회 한번 프로로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열어줘야 나가죠.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준비하는 거니까. 결론은 근데 DJI에서 그게 빨리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물론 그 컨트롤러 연결하면 되지만 HDMI로 해서 아웃을 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뭐 중계 송수신기 장치. 가능한 얘기니까. 그치, 아직까지는 그걸 안 만들어준 거잖아. 송수신기 장치는 아직까지는. 그쵸? 그거밖에 없네. 조종기 프로인가 그거 갖고 와서 HDMI 아웃밖에 안 되는 거잖아, 현재로서는. 80%다뭐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기는 하겠죠. 그쵸? 근데 아직 좀 그런 게 좀 전문적으로 좀 툴들이 나와야 되겠네.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 저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저는 고글 2를 갖고 있는데 고글 3를 또 사야 되잖아요. 고글 2가 고글 3보다가 그게 좀 낮아. 레이턴시가 안 좋아. 그래서 고글 3를 반드시 하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치. 고글 3 사라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고글 3 사고 O4 프로를 장착하고
그다음에 주최 측에서 RC 프로를 다 연결하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디지털 대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한 1년, 2년은 걸리겠다. 완전 대중화 되려면, 그죠? 아, 오늘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프로 접하는 입장에서는 네. 완전 만족스러워요. 아, 완전 만족스러워요. 아, 훌륭한 오늘 너무 의견 감사합니다. 되게 궁금했는데. 오케이. 뚠뚠이 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HD 제로를 처음 체험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날려야지. 됐어요? 화면 나오려나? 아, 됐다. 가볼게요.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우와, 되게 밀린다. 바람 때문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아, 이런 느낌이다 이거지. 지그재그. 저도 착지할게. 던져도 돼. 한 명이 뜨면 됩니다.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방금 HDJ를 처음 날려봤고요. 여기에 이어서 저도 한번 레이싱 모드를 한번 바로 날려볼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체감적으로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전송 가가지고 이제 레이싱 모드를 아까 전에 끄고 한다고 했잖아요. 끄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대3에 1080으로 1080p로 그러니까 픽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잠깐만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동영상 화질이 원래 기본으로 4K 제가 60으로 해놨거든요. 4K 60으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시 이거를 전송에 들어가서 레이싱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enable을 하면은 얘는 왜 한글로 되는데 영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레이싱 모드를 딱 키는 순간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레이싱 모드를 딱 키는 순간 동영상 화질이 1080p로 바뀌어요. 100프레임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강제로 해상도를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중요한 행동이겠죠. 소리 시려.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촬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레이턴시 조금 전에 HD 제로를 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파보 20 DJI-O4 Pro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아밍. 그러니까 1080 이게 지그재그 해서 제가 날고 있거든요. 지그재그. 되게 실시간으로 그치. 그리고 되게 선명하다. 아까는 좀 이렇게 지직거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얘는 물론 1080이니까 완전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게요. 레이턴스 차이가 저는 안 느껴지네요. 바로 그러면은 이어서 라이트로 그러니까 오프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그 파보 20 프로로 좀 날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HDJ를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얘로 바꿔서 전송해서 이거를 바꿨든지 레이싱 모드를 바꾸니까 강제적으로 4K가 1080 100프레임 per second로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카메라 모드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얘로 지금 방금 이게 이제 O4 Pro이시거든요. O4 Pro인데 여기 O4 Pro라고 써있죠. 그래서 얘로 해서 지금 날려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4mm per second의 HD 제로와 15mm per second의 1mm per second 정도는 저는 체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20mm second인 파보 20 DJI-O4로 바로 한번 또 연달아서 비행을 해볼게요. 과연 얘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날지. 갖다 놓고 올게요. 촬영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선택을 다시 O4 에어 유닛으로 바꿔주고 바로 연달아서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환을 성공했고 띠딕했고 다시 한번 전송 들어가서 레이싱 모드인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역시 1080 100프레임 per second로 납니다. 4대3 비율. EIS는 끄고 FOV는 켜놨어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O4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어느 정도 체감이 느껴질지. 조금 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바로 해볼게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긴 있다. 이게 그러니까 20ms인데 이렇게 제가 지그지그 제거 할 때 약간의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이런 게 레이턴스구나.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스를 한번 돌아볼게요. 되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해보니까 솔직히 지그재그 약간 이렇게 좀 기름칠한 듯한 뭔가 밀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뭐 코스 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제대로 즐길 사람은 프로를 사고, 뭐 적당하게 그래도 큰 문제 없게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04 에어 유닛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그재그. 레이턴스 차이가 뭔가 약간 느낌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약간 기름칠한 듯한,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네요. 착지하겠습니다. 지금 뭘 했냐면은 지금 레이싱 모드를 켜고 날렸어요. 그러니까 1080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DJI O4 Pro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거의 레이턴시가 HD0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뭘 할 거냐면 레이싱 모드를 끄고 4K 60fps로 바꾼 다음에 한번 날려볼게요. 그럼 확실히 레이턴시가 나빠질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과연 있는지 체험해보고 이제 바로 착륙시키고 이제 리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보 25에 설치된 DJI O4 Pro Air Unit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얘도 뭐 왜 약간 레이턴시 차이가 좀 있네요. 이렇게 제가 제낄 때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여기 약간의 그 레이턴시가 얘도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리뷰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 와 있습니다. DJI O4 Pro입니다. DJI O4 Pro 유닛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오늘 여기서 날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드래곤볼의 가장 날아다니는 아이콘 중에 파이가 같이 함께 날아다닐 예정입니다. 여기 앞에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한번 치실로 해가지고 묶어놨고요. 한번 비행하면 어떻게 보일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쫙 한번 날아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비행. 이제 좀 공간을 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날려볼까요? 오케이, armed. 우후, 갑니다. 우후, 바로 이거야. 지금 경기장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비행은 이 경기장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밑에서 착착착착착착 지나가기 때문에 이 스피드감이 있습니다. 오, 저거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우후.
안녕하세요, 윤군입니다. 파보 20 프로에다가 지금 DJI O4 에어 유닛을 여기다 장착해 놨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서 3D 프린팅을 했고, 이 뚜껑을 만들고 이렇게 꼬리 꽂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제 유튜브 채널 쇼핑몰에 곧 이제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바로 필요하신 분들 써서 한번 날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거를 날려볼 건데, 이제 여러 차례 지금 비행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었었냐면, 자이로 플로우를 돌리려면 자이로 값이 저장이 되는데, 보통은 초광각, 광각,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O4 같은 경우는 광각이랑 보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이 보통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EIS는 껐는데 당연히 광각이겠지 해서 한참 찍었는데, 저번 주 찍은 거는 알고 봤더니 그냥 보통으로 되어 있어서 자이로 값이 없어서 자이로 플로우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 다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저조도에 이렇게 눈 온 날씨에서는 과연 O4 프로랑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화질 차이가 나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마지막 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대진근린공원이라는 데인데요. 제가 즐겨 찾아서 오는 대청역에 있는 공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0m의 세콰이어 길이 있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별도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축구장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세콰이어 길 가는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콰이어 길의 입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 테스트를 하게 되게 적합한 곳이어가지고 저는 여기 종종 와서 전파 테스트를 이렇게 좀 해보곤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나무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나무들은 수액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전파를 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반 왔으니까 저 끝에까지 가면은 근데 되게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O3에서는 있었어요. 하지만 O4는 과연 어떨까라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안테나 약간 노란 게 하나 나오네? 아까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O3랑 O4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걸까? 아까 낮에는 되게 신호가 짱짱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신호가 조금 안 좋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제 저는 근데 여기 되게 자주 와봐가지고요. 되게 익숙하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기 이제 테니스장을 지나서 제가 여기서는 보통 파워로프를 한번 해주는데, 얘는 지금 배터리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따로 파워로프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 나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날아보고 여기 나가보고 다시 돌아가지고 업 해가지고 요 사이로 또 지나보고. 제가 지금 저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여기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나치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통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통공원이 꽤 난이도가 높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여기 와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오늘 과연 눈까지 와가지고 통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통과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약간 좀 천천히 접근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간 다음에 여기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재밌는 데가 요 퍼골라가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돌아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항상 비행 테스트 해보려고 날리는 곳이 여기인데, 하필이면 또 사람이 지나가네. 깜짝 놀라겠지 애들.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꽤 우와 아무튼 저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파보 20에다가 올린 에어4 유닛에 대한 비행이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마지막 비행인데 좀 잘 찍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녹화는 되게 잘 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리뷰를 이제 드디어 마치네요. 한 3주간 되게 비행을 되게 잘하고 있었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은 이제 이 다 O4 에어 유닛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이 겨우 134,000원 밖에 안 하고, O4랑 O3랑 비교했을 때 나쁠 게 카메라 화각 빼고는 다 똑같거나 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비행 거리도 거의 똑같고, 더 얇고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턴시도 더 좋고요. 윤군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행인 DJI O4 Air Unit Pro로 이제 비행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저조도에서 과연 어떻게 비행성의 차이를 보여줄지가 좀 궁금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O4 Pro 같은 경우는 파워 35랑 파워 25의 호환이 잘 돼요. 근데 물론 요거는 따로 사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되게 튼튼하게 PLA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TPU로 하면 되지만 너무 말랑말랑해서 이게 좀 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한 재질 일부러 PLA로 좀 엣지 있게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로고까지 박아서 되게 예쁘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마지막으로 비행하면서 여기서 비행성과 그 다음에 O4 Pro Air 유닛의 신호, 그 다음에 레이턴시 같은 것도 약간 체크를 좀 해보고 리뷰를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저조도의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화질을 보여줄 것인지 O4 에어 유닛과 기본인 것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행됩니다. 여기는 대진글린 공원이고요. 제가 되게 애용하는 공원이에요. 되게 요소들이 날릴 요소들이 많아서 날릴 때 되게 재밌어요. 뭐 이런 사이사이도 날아볼 수 있고, 아이들이 축구하고 있네요. 농구장도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속도를 줄여서 여기 이제 초입에 들어가면은 확실히 속도감이 너무 빠릅니다. 잘 날려야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한 다음에 없는 걸 보고 밑으로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신호가 꽤 괜찮죠? 아까 거보다. 아까 분명히 걔는 좀 신호가 여기서 좀 안 좋아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얘는 신호가 특별히 문제 없게 나옵니다. 세카이 나무를 지나서 테니스장을 거친 다음에 빨라. 파워루프 한번 안 해보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3.5인치인데 파워루프를 마지막으로 한번 파워루프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또 비행을 끝을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비행이 속도가 얘가 빠르니까 비행할 때 얘가 조금 더 어려운 게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저기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공원 쪽으로 가가지고 과연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난이도가 얘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통과를 해봐야죠. 와, 통과했어요. 어려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골라를 한번 또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파브 35에 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r 4 Pro 유닛입니다. 아이들이 좀 관심 있어서 왔네요. 좀 조심조심 날려야 되겠네요. 리뷰를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비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군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 양이 너무 많아서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2부에서는 다른 리뷰어들이 이야기할 언박싱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각 FPV 전문가들을 만나서 O4 파츠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그동안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생각들을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FPV 드론 바이블의 저자인 권영상님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분이 생각하는 이 O4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분해도 한번 해보고 과열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ND 필터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저조도 환경에서 O4랑 O4 프로가 어떻게 비행을 하고 카메라 화질 차이는 어떻게 있는지 그런 채석장에서 비행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O4를 이제
본인의 파보 20이나 파보 20 프로, 파보 25, 파보 35에 적용하려면 이런 3D 프린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디자인들을 1차에서 한 4차까지 디자인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구조를 보강하면서 디자인을 개선해서 최종적인 디자인 파츠들을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GPS도 일체형으로 달 수 있게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2부에서 다룰 테니까 유튜브 쇼핑몰에 올릴 이런 파츠들과 2부의 내용들을 기대해 주세요. 윤군이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